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두 아들 녀석의 아빠이자 평범한 남편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 30대 초반인데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일찍이 사고를 쳐서 낳은 딸이라 두 분 다 50 초반뿐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와 11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장인어른은 햇볕에서 많이 일하셔서 그런지 조금 더 들어 보이시는데 장모님은 40대 후반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동안인 거 보니 유전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장모님은 외모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장모님을 뵀을 때 아내가 외동딸이라는데 왜 언니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안 이식이네요. 다른 사람들도 큰 언니라고 하면 믿을 정도 더군요. 제 아들 녀석들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커갈수록 제 큰 키하며 체형도 닮아가는 거 보면 같은 성별끼리의 유전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저의 장모님과 제 아내도 멀리서 보면 키도 비슷하고 늘씬하게 뻗은 팔다리하며 볼륨감 있는 상체가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몸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려받아서 볼 때마다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 장모님은 활동량이 적어지셔서 배와 하체 쪽에 살이 조금 붙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적당히 건강해 보이시고 좋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친구 만나러 나갔고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폰에 장모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딸, 엄마다. 엄마가 요새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뱃살하고 궁둥이가 아주 무겁네. 아침에 운동하면서 옆 동네 너희 아파트까지 도장 찍고 다시 집에 가려고 내가 불쑥 들릴 수 있으니 김서방한테도 미리 말해도 알았지? 엄마, 난 엄마 건강을 위한 거라면 뭐든 찬성해요. 그치만 지금도 늘씬하니 무리하지는 마셔요. 애들 아빠한테는 잘 말해둘게요. 그럼 쉬세요.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살 조금 붙었다고 운동할 겸 우리 집에 아침마다 들릴 수 있대. 지금도 그 연세에 몸매며 얼굴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이러다가 동네 아저씨들이 우리 엄마한테 직접되지 않나 몰라. 하하, 장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시다니까. 그런 건 좀 배워도 돼. 자기도 시간 날 때 장모님과 같이 산책 나가고 해. 에허, 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거 당신 알잖아. 평일에 일 다니고 주말에는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내 유일한 낙인 거 알지? 우리 엄마 심심할 때 자기랑 같이 산책 다녀오시라 해야겠다. 장모님하고? 응? 자기 운동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 몰래 나와 있으면 엄마 좋아하시겠다. 응? 알았어, 여보. 장모님과 사이도 좋고 서로 어색하지 않은 편인데 같이 운동 나가보라니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파트까지 걸어오시면서 심심하실 장모님 생각해서 서프라이즈로 미리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라서 한창 뒹굴거리다 깼습니다. 아내는 전날 늦게까지 몰아서 드라마 보고 맥주 한 캔 하고 저보다 늦게 자서 그런지 잠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장모님이 운동 시작하실 시간이더라고요. 기쁘게 맞아드리기 위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가보니 장모님이 벌써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김서방, 나온다고 해서 마중 나온 거야? 네, 장모님,
운동 시작하셨다면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옆 동네 살면서도 얼굴 뵙기 힘들었는데 이제 자주 뵐 수 있게 돼서 좋네요. 그래, 김서방. 오랜만에 걸으니까 아주 하체에 힘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딸 일 다니느라 바빠서 밥 잘 못 챙겨줬지. 내가 종종 들려서 반찬도 갖다 주고 할게. 아이고, 장모님. 말씀이라도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매일 들리셔도 좋답니다. 허허. 장모님은 옆에 자전거가 온다고 저희 팔을 잡기도 하셨고, 산책로 오르막길에서는 앞에 천천히 가시는 장모님 등을 제가 살살 밀어드리기도 했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면 나이차 조금 나는 부부인지 누님 남동생 하는 사이인지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들이더라고요. 하긴 제가 봐도 장모님은 동안에다가 몸매도 멋진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아파트 몇 바퀴를 도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장모님도 집에 가서 아내 얼굴 보고 간다고 하셔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김서방이랑 운동은 잘하셨죠? 물론이지. 김서방이 빨리 걸어서 내가 맞춰 걸으니 운동이 배가 되는 것 같아. 나 반찬 가지고 내일도 들려도 되지? 엄마, 내일 월요일인데 우리 둘 다 출근이잖아.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들 없으면 와서 화장실도 들리시고 음식도 놓고 가시면 돼요. 딸, 그래, 알겠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와서 셋이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침밥을 먹는데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피곤하시다며 집에 가셨고, 저도 늦잠만 자고 일찍 일어났더니 졸리더라고요. 한숨 잤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요일 늦은 오후가 되니 아들 녀석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왔고, 아내는 잔소리와 함께 아들 두 녀석을 공부시키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낮에 운동해서 그런지 피곤하기도 하고 일찍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아내가 옆에서 소리쳐서 일어났는데 그만 제가 지각을 했더라고요. 아내는 저보다 먼저 출근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아내도 늦게 생겨버렸더라고요. 얼른 아내를 마중하고 밥도 안 먹고 헐레벌떡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아침 조회를 하는데 글쎄 제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조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얼른 들어갔습니다. 서재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둔 자료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어디서 조용하게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누구지? 다시 들어보니 코를 살살 고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낮에 들리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신없이 오다 보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 안방 침대 위에 장모님이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운동 다녀와서 잠이 드신 건지 깊숙이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운동 갔다가 좀 더 오셨는지 아주 가벼운 옷차림이시더라고요. 처음 마주하는 장모님의 맵시를 보고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장모님의 몸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본인은 살이 쪘다고 하시는데 올록볼록 나오면 좋을 위치에 조금 더 나온 거라서 그런지 제게는 매혹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뭐라도 홀린 것 마냥 저도 모르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포시 앉아있는데 그때 장모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김서방. 장모님이 깨시자 저는 화들짝 놀라 장모님, 잠깐 가져갈 게 있어서 들렸는데 잠이 드셨길래요. 이불 덮고 주무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이불을 덮어드리려는데 침대 옆바닥에
장모님의 끈 달린 가방에 걸려서 제가 그만 옆으로 누워 계신 장모님 쪽으로 엎어졌어요. 장모님 바로 뒤에 제가 가까이 가서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장모님과 처음 겪는 그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초 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장모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서방, 나 지금 비몽사몽이었었는데 지금 김서방이랑 같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꿈속에서는 뭐든지 자유로운 거 알지? 내가 요새 운동을 시작해서 힘이 넘치나? 나는 지금 꾸는 꿈에서 그 남자랑 힘차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꿈속에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려나? 장모님,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고 말고 꿈은 꾼 사람들만 알지. 주위 사람들은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꿈인지 모르잖아. 자네도 그냥 꿈속에서 행하여지는 대로 맡겨봐. 장모님, 저 그럼? 알겠습니다. 곧이어 장모님 뒤에서 그렇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기분 좋은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넘보면 안 되는 장모님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중 되어 생각해보니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장모님은 본인 말씀처럼 꿈에서 깨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는지 저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때 장모님이 정말 피곤하셔서 꿈이라고 착각하셨었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 바람에 저도 잊어가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안방에서 마주한 아름다우셨던 장모님의 모습이요. 장모님은 그날 이후 몇 번 운동을 오셨는데 제가 출근하는 평일이어서 아직 마주치지는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아침에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녁에 들리실 수도 있다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 저는 일찍 오는데 설마 저랑 둘이서 만나려고 하시나?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이미 엎어진 물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장모님과 마주할 그날은 그때 가서 생각하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 여자가 된 젊은 장모님 비밀 사연 보내드려요. 오늘도 저와의 비밀스런 시간을 보내면 여자가 된 것 같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모님. 안녕하세요, 형부들. 설처제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거죠? 설처제를 구독해주시는 형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1년 전부터 비밀스러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름 아니라 저의 장모님입니다. 낮에는 장모님, 밤에는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예쁘고 귀여운 우리 장모님. 혹여나 이런 기쁨이 깨질까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어 썰처제에 사연 보냅니다. 저처럼 장모님과의 연애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보고 위안을 삼으시거나 아니면 장모님께서 촉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장모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웠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들이 다들 대학교 출신이었고
돈만 생각하며 진학을 포기했던 저는 대학교를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제대 후에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며 몇 년 뒤 지방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도 하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애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내 전에는 누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고 단둘이 밤을 지새워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취직을 하고도 하루빨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전세금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연애를 시도해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차곡차곡 모으니 회사 주변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제는 슬슬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주위에서 몇 번이 소개팅을 해주었지만 그동안 여자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여자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고 연애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과는 정말 잘 될 뻔한 적이 있었고,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술에 취해 하룻밤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정이었는데 그녀는 저와 밤을 지샌 후 저와의 시간이 좋지 않았는지 그 후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성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처음이라 전혀 하는 방법도 몰랐고 처음이라 그런지 정말 3분도 되지 않아 모든 게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저는 고개 숙인 남자였습니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이라서 그런지 한 번 숙인 고개는 두 번 다시 들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애의 마음을 접고 독수리 오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일과 퇴근 후 스스로의 위로의 시간을 갖는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30 초반이 되었을 때 신입으로 입사한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갓 졸업한 신입 여자 직원답게 얼굴도 예쁘고 귀엽고 애교도 많았고 선배들에게도 매우 잘하는 사회성을 지녔습니다. 그녀를 보면 볼수록 점점 빠져들게 되었지만 그 당시 아내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CC인 남자친구가 있던 터라 제가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남자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아내와 동갑이라서 그런지 어리면서도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고 키도 170cm 중반인 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매번 들었지만 잘생긴 골키퍼가 있는데 무작정 슈팅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상냥한 선배, 좋은 선배로 이미지 좋게 그녀 옆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그녀의 옆자리에 제가 있고 싶다는 생각이 수백 번도 넘게 들었지만 그녀가 알면 부담이 될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주말에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출신 대학교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내와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지샐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한 아내의 다크서클과 피로한 모습을 보면 주말 동안 남자친구와 진한 사랑을 하고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럴 때면 정말 질투가 났습니다. 질투가 날수록 아내를 갖고 싶었고 그렇게 얼마 지나고 나서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그 전과는 다르게 얼굴이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전보다 더 많이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동료 여직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는 남자친구를 놀래켜주려고 말없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몸이 되어 있는 남자친구와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내도 알고 있던 같은 과후배로 왠지 그때쯤 남자친구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아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서프라이즈로 방문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저는 옆에서 티나지 않게 보살펴 줬습니다. 회사에서 가벼운 회식이 있었는데 아내도 저도 술이 많이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내에게 단둘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아내도 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단둘이 술을 한 잔 더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이었고 그녀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이불 안을 살펴보니 어제의 일을 짐작할 수 있었고 잠에서 깬 그녀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도망치듯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들고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이제 특별한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는 저와의 밤이 매우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제 인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저를 피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그녀의 눈치를 살피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따로 만난 그녀는 술이 취해 저질러버린 하룻밤이라면서 제가 전혀 맘에 들지 않고 저랑 사귈 마음이 전혀 없으니 잊어달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저와 여자친구가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하겠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연을 당하고 몇 날 며칠을 술로 지새면서 그녀를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그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카페로 나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테스트기를 꺼내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테스트기를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가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녀를 어르고 달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하신 새엄마라는 점, 그리고 아내는 직장에서 봐왔던 사회성 좋은 여자가 아닌 철이 없고 자신만을 아는 여자라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수히도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싸웠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혼이 났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혼이 났고 혼이 날까봐 아내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대답한다며 혼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말하시기에도 아내는 철부지이고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가면을 썼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내의 기분을 맞추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고는 아내는 아들만 바라보며 저를 정말 등한시했습니다. 매번 혼이 나서 그런지 저는 아내에게 주눅이 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장모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친동생처럼 잘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나서 몸을 푼 후 몇 번 아내와 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하나가 되는 순간마다 아내에게 혼이 났던 게 떠올랐고 주눅이 든 저는 힘없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를 더 혼내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저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몇 번이 시도 후에는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차단하는 아내였습니다. 그저 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같은 대우를 받으며 퇴근 후에도 식은 찬밥에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김치 몇 가지의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 좋았던 점은 장모님이 우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데 가끔씩 오셔서 맛있는 것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갈 때면 진수성찬을 해주시고 술도 함께 마셔주셨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고는 술을 아예 끊은 상태라서 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혼자 마시기도 했고 아들 보는데 술을 마시나며 구박을 받았던 상황에서 아들이 잘 때 거실에 쓸쓸히 앉아 TV를 보며 혼술을 했었는데 장모님은 저와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내와의 이야기는 단절된 지 오래였고 대화도 다 아들 이야기와 주위 아줌마들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얼마를 번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백을 사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준다며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비교를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좋아하던 가수 이야기,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좋아했던 영화 이야기. 장모님과 저는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장모님도 저와 케미가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과 특별한 사이가 된 것은 코로나가 풀리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몇 명이서 필리핀으로 4박 5일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외벌이라 빠듯한 살림에 말리고 싶었지만 아쉬운 소리라도 한 번 하면 또 혼나는 걸 알기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집에서 편하게 혼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몇 시간을 운전해 아들과 아내를 인천공항에 내려다주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져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내는 며칠간 집을 비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더군요.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 한 병과 함께 낮술을 하는데 제 모습이 철양 맞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래 운전을 하고 낮술을 해서 그런지 깜빡 잠들었던 저는 초인종 소리에 일어났고 문 앞에는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있는 장모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며칠간 혼자 있는 저를 위해 밑반찬을 몇 가지 해오셨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라면 냄비와 소주병을 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고는 가지고 온 재료들로 저녁을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마법이라도 부린 듯 짧은 시간에 뚜딱뚜딱 진수성찬을 차려셨고 간만에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을 먹고 가슴이 메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과일까지 깎으신 장모님과 제가 아끼고 아끼던 양주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고가의 술인데 그동안 혼자 마시기 아까워 모셔둔 술이었는데 이렇게까지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장모님에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술의 가격을 들으니 구미가 당기시는지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양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둘 다 얼큰하게 취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아내의 사이가 걱정된다며 관계가 괜찮냐고 물어봤고 저는 술김에 아내와 밤을 보내지 않은 지 몇 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아내는 그래도 가끔씩 함께 밤을 보낸다 하여 걱정을 안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동안 여러모로 힘들었겠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도 장모님께 장인어른 보내고 적적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 왜 안 그러겠냐며 그동안 추근대는 남자들도 많았고 몇 명과는 사귀기도 해보았지만 남자들은 다들 반만 생각하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만남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는 대화도 잘 통해서 좋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장모님과 밤의 대화도 잘 통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장모님은 조금 당황하신 내색이었지만 장모님도 저와 밤의 대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저의 요청에 응해주셨습니다. 장모님과의 밤의 대화는 낮의 대화보다 잘 통하고 강렬했습니다. 아내의 성격에 주눅들어서 고개 숙인 남자였던 저는 장모님의 이끌어줌의 대화가 술술 풀렸고
장모님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며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장모님의 리드에 저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저는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힘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과 저는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서로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희 둘은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눈을 떴고 거실로 나가니 장모님은 또 거하게 점심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 저를 보고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셨지만 어제 대화가 너무나도 잘 통했다며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젊어서 그런지 제가 정말 최고였다며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지난 밤이 떠올랐고 밤을 먹자마자 낮에도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 장모님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장모님도 싫지 않은지 저의 대화 요청에 응하셨고 우리는 지난 밤보다도 행복한 낮에 대화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나서도 장모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서 한 카톡에 장모님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장모님은 음식과 술을 준비해 두셨고 우리는 부부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밤에 대화를 해봐서 그런지 장모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밤의 대화는 술술 잘 풀려나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 매일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장모님은 저의 여자친구, 저는 장모님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에도 시간이 나면 장모님 댁에 들러서 장모님과 밤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보고 싶은 날에는 아내에게 반찬을 해놨다며 제가 퇴근할 때 들러서 가져가게 하셨고 저녁상을 차리기 귀찮은 아내는 아예 장모님 댁에서 저녁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장모님과 대화를 할 시간이 많아졌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많게는 3번 정도 장모님 댁에 들러서 장모님과 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밥상을 거하게 만들어주셨고 저는 밥을 먹자마자 장모님께 보상의 차원으로 속 깊은 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장모님과 제가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되어버린 장모님. 그런 장모님이 사랑스러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싶은 사위. 요즘 장서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한테도 잘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조르지 않은 제가 마음에 드는지 전보다 저를 덜 혼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냥 아들의 재롱을 보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위안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아내에게 혼나며 남자구실 못하는 고개 숙인 남자였는데 장모님을 통해서 진정 남자가 된 것 같고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도 해결할 수 있고 장모님의 본능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몇 년 이렇게 장모님과 밤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궁합거리는데 사실 그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한번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 역시 남녀 사이의 궁합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대화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포함한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과의 밤의 대화보다 잘 통하고 간절하다며 제가 며칠간 못 올 때는 저와 대화를 할 생각만 하며 몸이 근질끔질하다고 하십니다. 장모님과 오래오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거죠? 썰처제를 구독해주시는 형부. 사랑해요.
바로 옆에서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니 더욱 장모님과 하고 싶은 생각이 치솟더라고요. 할 수 없이 장모님이 잠들었을 때 다른 방에 가서 몰래 컴퓨터를 켜고 혼자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신 장모님이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서방 많이 외롭지? 우리 희정이 저렇게 되고 나서 남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다 이해하니까 지금 일은 잊어버려.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억지로 안 하면 병 생긴다고 하니 그렇다고 참으면 안 되지. 솔직히 나도 남편이 먼저 떠나고 외로울 때마다 혼자 삭히곤 했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네. 매일 장모님을 보다 보면 참기가 힘드네요. 장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늘 고마우신 분인데 제게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이 여자로 보여요. 이서방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장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서방. 그렇게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갔고 진한 관계를 나누며 그동안 참아왔던 장모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처음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던 장모님도 이제는 깜깜한 밤이 되면 안방에 먼저 오셔서 본인이 먼저 관계를 원하더라고요. 젊으신 장모님이 그동안 혼자서 어찌 견뎌내셨는지 그동안 참았던 한을 저에게 풀고 있는 듯 시도 때도 없이 하자고 하시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4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기 싫은 그날 이후로 저희 세 가족은 소중한 행복을 잃게 되었었죠.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제 아내는 현장 사무직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하는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었고 건물 쪽 화장실로 가고 있었던 운도 없었던 제 아내는 그곳에 깔리고 말았어요. 회사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많은 잔해 밑에 깔려있다는 아내를 부르지르기만 했을 뿐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곧이어 구출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매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서 뇌에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죠.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었다고 했는데 오랜 대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후유증으로 뇌의 기능 대부분이 작용할 수가 없었고 그 바람에 가족들과 의사소통도 못하고 평생 누워서 눈만 깜빡거리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의 사고 이후로 근처에서 혼자 살고 계신 장모님은 하나뿐이 없는 딸인 제 아내를 보살피러 병원에 매일 들리셨어요. 장모님도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딸을 보고 수많은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저도 아내 곁에 종일 있어주고 싶었지만 일을 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회사에 일을 하러 갔고 장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들리셔서 아들 어린이집도 데려다 주시고 병원에 가서 아내도 보살펴 주시고 저녁에는 다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아들 밥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곁에 있어 주셨어요. 아내와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늘 아무 말 없는 아내를 대신해서 저와 장모님은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 희정이가 남편 떠나가고 울적할 때 정말 남편처럼 친구처럼 내 옆에서 많이 위로가 되어줬는데 그런 딸이 아무 말도 못하니 너무 외롭네. 장모님 제가 있잖아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말도 편히 하시고 그래 주셔요. 아이고 이서방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아픈 아내로 인해 적적해지신 장모님을 위해 시간이 날 때면 같이 맛집도 가드리고 드라이브도 하며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뵙다 보니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깊어지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아내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보살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가 정상인이 된 것도 아닌데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니 기뻤습니다. 아내는 처음 불안했었던 호흡도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말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내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내는 똑같이 누워만 있었고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장모님은 힘내라고 어깨도 툭툭 쳐주시고 매일같이 들리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껏 차려주시고 집도 청소해주시곤 하셨어요. 서로 힘든 걸 알기에. 저와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위안을 심어주려 애쓰곤 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날은 회사도 쉬는 날이어서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내가 누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얼마나 덥고 찝찝했을까요? 이 더운 날씨에 누워만 있는 아내를 씻겨주기 위해 장모님과 둘이 아내를 안고 화장실로 갔어요. 가벼운 아내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고 씻겨주는 일이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큰 대야에 아내를 앉힌 후 제가 아내를 잡고 장모님이 바가지로 물을 뿌려가며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에 아내를 씻겨주시느라 장모님의 몸에는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날따라 짧은 바지를 입으시고 상의도 축 늘어진 걸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쪼그려서 분주하게 아내를 씻겨주시는데 자꾸 눈길이 장모님에게만 쏠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자 장모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닥을 물걸레질 하는 모습도 요리를 해주시는 모습도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는 모습도 저에게는 전부 자극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장모님은 몸매도 예쁘시고 연세에 비해서 젊으신 분이고 매력적인 분이시라 그런지 더욱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픈 후로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바로 옆에서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니 더욱 장모님과 하고 싶은 생각이 치솟더라고요. 할 수 없이 장모님이 잠들었을 때 몰래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혼자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이었어요. 장모님이 낮잠을 주무시길래 다른 방에 가서 몰래 컴퓨터를 켜고 혼자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신 장모님이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민망한 제 모든 걸 봐버리셨습니다. 미안하다며 방문을 닫고 바로 나가신 장모님과 잠시 후 다시 대면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서방 많이 외롭지? 우리 희정이 저렇게 되고 나서 남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다 이해하니까 아까 일은 잊어버려.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억지로 안 하면 병 생긴다고 하니 그렇다고 참으면 안 되지. 솔직히 나도 남편이 먼저 떠나고 외로울 때마다 혼자 삭히곤 했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네. 장모님의 솔직한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기분이 묘하고 이상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장모님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던 저는 참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원래 잘 참았었는데 매일 장모님을 보다 보면 참기가 힘드네요. 장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늘 고마우신 분인데 제게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이 여자로 보여요. 이 서방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장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 서방. 그렇게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갔고 진한 관계를 나누며 그동안 참아왔던 장모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처음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던 장모님도 이제는 깜깜한 밤이 되면 안방에 먼저 오셔서 본인이 먼저 관계를 원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젊으신 장모님이 그동안 혼자서 어찌 견뎌내셨는지 그동안 참았던 한을 저에게 풀고 있는 듯 시도 때도 없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장모님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잊은 채 저희 둘은 그렇게 틈만 나면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아내를 끔찍히 생각하던 저와 장모님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한편으로는 평생 누워있는 아내도 제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런 저와 장모님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와 장모님이 언제까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런지 혹여나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아내 때문에 안 볼 수도 없는 관계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게 될는지요. 저는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치만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에 장모님과 나누는 사랑을 아무 생각 없이 만끽하고만 싶은 욕심이 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